복절이나 주어라. 이석산자, 유해춘유. 학자들이 몰려든 가운데는 백동이 있었다. 동진에서 학식으로 벼슬을 지내던 젊은 학자의 이야기는 고구려 학자들의 관심을 온통 매료시켰다. 그 옛날 공자께서는 봄놀이에 대한 생각이 있으셨으니 라는 뜻입니다. 예서 봄놀이란 청유 그 자체를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탁상에 책을 두고 머리를 들어 생각하는 학문의 도리를 공부라 한다면 문 밖의 실제 세상을 겪고 이끄는 경험을 노리라 하는 것이지요. 즉 공자께서는 배운 바의 실천에도 뜻을 두었다는 말입니다. 학자들은 백동이 설파에 크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나 실천은 나중의 일입니다. 공자께서는 지학, 입, 불호, 지천명, 이순 등의 단계를 나이에 비유하여 나누셨습니다. 먼저 학문의 뜻을 두고 공부한 뜻을 세우며 천하의 다른 뜻에 흔들리지 않고 하늘의 진리를 깨우쳐 마침내는 천하의 모든 뜻을 부드러이 포용할 수 있게 된다는 말입니다. 다른 뜻을 포용할 수 있어야 비로소 만인이 제각기 다른 삶을 살아감을 이해하고 이 모두를 보듬어 안는 원리를 주장할 수 있는 것이지요. 다수의 선비들이 이순을 마음의 경지로만 알고 있지만 실은 수백만 가지 다른 삶을 모두 인정하고 이해하는 데에서 오는 실제의 깨달음입니다. 전혀 다른 뜻이지요. 이순에 그런 뜻이 있었다니 나는 여태껏 그저 남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란 뜻으로 알았어. 학자 하나가 크게 감탄하며 동시에 탄식했다. 동진의 학문은 그렇게나 깊은 것이로군. 백 박사, 당신은 참으로 복받은 사람이요. 다른 학자 또한 박수를 치며 말했다. 어서 폐하께 이를 말씀드려야만 하겠소. 영명하신 폐하께서도 이처럼 오묘한 이치는 아직 공부하지 못하셨을 것이요. 그럴 필요는 없다. 내 이미 들었으니. 학자들은 화들짝 놀라 물러섰다. 그들의 등 뒤에는 언제 나타났는지 구부가 서서 살짝 고개를 기울인 채 그들을 묘한 눈으로 바라보고 있었다. 백동이라 하였는가? 유학의 공부가 깊구나. 과찬이옵니다, 폐하. 학자들은 백동과 구부에게서 살짝 멀어진 채 눈을 빛내며 구부를 바라보고 있었다. 이들이 모인 곳은 태학, 구부의 명에 의해 설립된 이 고구려 유학의 본산에서 가장 학식이 높은 이는 바로 구부 본인이었고 구부는 이 젊은 학자들을 가르치고 깨우치는 데에 독특한 방법을 사용해왔다. 설파에 의한 설파, 고전에서 배운 학자들의 깨우침을 구부는 항상 유학 반대편의 논리를 던져서 깨뜨려왔고 학자들은 구부에게서 유학의 가르침을 보존하기 위해 새로운 논리를 만들어 대항해왔다. 그리고 학자들은 이 순간 구부가 어떤 행동을 할지 잘 알고 있었다.
빙글 웃으며 백동이 도저히 대답할 수 없는 질문을 던져 유학을 깨트리리라. 그러나 그 기대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구부는 다만 표정 없는 얼굴로 학자들을 번갈아 바라보고 있을 뿐이었다. 다들 더욱 정진하길 바란다. 그러고는 등을 돌렸다. 학자들의 묘한 기대감이 깨지는 순간이었다. 이 동진에서 온 학식 깊은 학자에게는 태왕마저 맞서지 못한다는 평가가 떨어진 것이었다. 폐하. 그리고 등을 돌린 태왕에게는 백동의 목소리가 던져졌다. 소신 폐하의 가르침을 얻을 질문이 있사옵니다. 무엇인가? 구부는 고개만 슬쩍 돌린 채 물었다. 소신이 동지의 관리로 있을 적 겪은 일이옵니다. 백동은 만면의 웃음을 머금으며 준비한 물음을 던졌다. 덕리의 생쥐를 몹시 사랑하여 좁쌀을 주며 키우는 자가 있었사옵니다. 헌데 이 자가 키우는 생쥐가 종래 수백 마리로 번식하여 이웃까지 드나드니 이웃집에서는 골머리를 썩다 그를 관하에 고발하였나이다. 관리로서 합당한 판결을 내려야 하였건만 소신은 어려웠나이다. 생쥐를 키울 자유와 그것은 내 질문이 아니구나. 말이 가로막힌 백동의 입이 순간 다물어지지 않았다. 감출 수 없게 당황한 빛이 가득하여 백동이 얼른 다음 말을 하지 못하는데 태왕은 품에서 벅조리 한 개를 꺼내어 시종에게 건넸다. 벅조리 장수가 팔지 못했던 그 벅조리였다. 시종이 이를 다시 백동에게 가져다 주니 그는 영문을 모르는 낯빛으로 받아들고 어찌할 바를 모른 채 허리만 숙였다. 태왕은 그런 그를 힐끗 내려다보며 나직하게 말했다. 생쥐라. 생쥐를 키우는 자를 보라고. 잘 씻지 않는 자를 보라고. 게으른 자를 벌하고 과식하는 자를 벌하고 백성 스스로의 판단을 일절 금하고 아주 작은 물고만을 터주어 원하는 대로 끌어가는 것. 그래, 그런 것이 그들의 방법이고 그들의 세상이지. 백동은 손을 바르르 떨며 떨어뜨린 고개를 들지 못했다. 그들이 내가 유학을 어찌 생각하는지 알고 싶었던 모양이구나. 굳이 일이 묻지 않아도 곧 알게 될 터인데 그런 것이 아니오라. 다만 소신에 질문한 자에게 가져다 주거라. 구부는 백동이 손에 들린 벅조리를 흘낏 바라보고는 등을 돌렸다. 백동은 할 말을 잊은 채 돌처럼 굳어만 있었고 주위 학자들은 무슨 일인지 알 수 없어 고개만 갸우뚱거릴 뿐이었다. 궁성으로 돌아온 구부는 텅 빈 대전의 옥좌에 비스듬히 앉아 생각에 잠겼다. 한참 시간이 흘러 반나절을 다 보낸 그는 모종의 결심이 선뜻 구석에 기대어 놓았던 칼 한 자루를 잡아들었다. 왕보다는 장수의 손에 어울릴 투박한 만듦새에 간결한 장식이 달린 묵직한 칼이었다. 구부는 이를 들고 허공을 벼려는 듯 마는 듯 몇 번이나 망설였다. 한참을 그리 보내던 구부는 곧 사람을 시켜 동생 이련을 부르게 했다. 오래지 않아 달려온 이련을 묵묵히 바라보던 구부는 빙긋 웃으며 손에 든 칼을 그에게 내밀었다. 네, 부월이다. 이련은 황급히 무릎을 꿇고
칼을 받아들었으나 이내 고개를 갸웃거렸다. 모름지기 부월이란 만신을 모아놓고 엄숙한 연설 끝에 건네어지는 권위의 상징이었다. 본래는 도끼의 모양을 목조하여 쓰던 것이 점차 변하다 패의 형태가 되었으며 나라마다 특별히 따로 정해진 모양새로 대를 물려 존재하고 있었다. 단둘이 자리한 곳에서 그리 투박한 칼을 건네며 부월이라니 이려는 무슨 태도를 취해야 할지 몰라 물끄러미 구부를 바라보았다. 여려 저부님께서 쓰시던 칼이다. 흠칫 놀란 이려는 제 손에 들린 칼을 보았다. 연호와 고구려의 이름을 따붙여서 여려라는 이름을 지닌 창과 칼. 연호가 제 팔과 같이 휘둘렀던 연호의 죽음에 분노한 을불이 직접 더한의 가슴을 꿰뚫었던 극은 고무와 함께 사라졌으며 그와 짝이 되는 검은 을불이 낭랑정보를 기하여 폭포에 던져 하늘에 바쳤었으나 어느 심한 가뭄이 있던 날 세상에 다시 모습을 드러내어 왕실로 돌아온 뒤 태왕의 신물로서 물려져온 터였다. 이 귀한 물건을 어찌 고구려의 유일한 무인이 너다. 칼을 들 자격이 있는 것도 너뿐이지. 예? 한산, 백제의 수도. 한산은 백제의 수도다. 한산을 향해 1차 정보를 떠나라. 편제, 기일, 진군, 모든 것을 너에게 맡긴다. 이려는 다시금 놀랐다. 구부는 책략의 정점에 선 복잡한 인물이었다. 길가의 돌멩이를 걷어차는 데에도 뜻이 있고 밥숟가락을 뜨는 횟수에도 이유가 있는 사람이었다. 앞서 2번 있었던 전쟁의 승리란 오로지 구부에 얽히고 설킨 계책이 얻어낸 성과였다. 이려는 그와 너무나 다른 인물이었다. 머리보다 마음이, 생각보다 혈기가 앞서는 전형적인 고구려 사내였다. 그런 이련에게 전쟁을 일임한다니 선본장부터 후군의 비장에 이르기까지 모든 임명 또한 내게 일임하겠다. 다만 3가지를 명하니 첫째는 서어산에 닭거든 주둔하여 한 달을 기다릴 것. 둘째는 흑색 깃발을 쓸 것. 셋째는 무고한 백제 백성의 삶을 질밟지 말 것. 이어지던 구부의 담담한 목소리가 흑색 깃발이라는 말을 뱉어내자 이려는 더욱 어리둥절하여 고개를 갸웃거렸다. 흑색 깃발이라 하셨습니까? 고구려에는 고래로 흑색 깃발의 부대가 있었다. 오, 흑색 깃발. 단 한 번의 전쟁에도 참전하지 않은, 단 한 번의 훈련에도 참가하지 않은 부대. 그것은 그들이 비장의 수단이라거나 훈련이 필요치 않을 만큼 정예한 군사들이어서가 아니었다. 사자의 부대, 연맹국가였던 고구려가 각 부족장 및 무가의 둘째 아들과 가서들을 인질로 중앙에 묶어둔 형식상의 부대였다. 세도가의 자식들이니 함부로 출전시킬 리도 훈련에 동원시킬 리도 없어 그저 존재하고만 있을 뿐이었다. 그래, 그들만으로 말입니까? 그들은 정예 중에 정예다. 자존심이 있으니까.
그들이 정예군이라니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남의 전장을 망치는 것이 책사요. 나의 전장을 달리는 것이 장수이다. 너는 책사였느냐? 아니요, 장수입니다. 그렇다면 너는 오로지 달려라. 충실하게 달리는 것만이 너의 사명이다. 그분은 뜬구름 잡듯 중얼거리곤 입을 닫아버렸다. 여전히 알 수 없다는 듯 고개를 갸웃거리던 이련은 곧 그부의 앞을 물러났다. 이련은 긴 회랑을 걸으며 문득 제 손에 들린 칼을 바라보았다. 여려 겸 을불의 전설이 갈무리 된 신물이 그의 손에 들려 있었다. 고구려의 유일한 무인이 너다. 구부의 말에 되새기는 듯 입술을 꿈틀거린 이련은 손끝으로 긴 칼날을 훑었다. 어쨌거나 그에게 기회가 온 것이었다. 옛 지역을 갚아낼 기회, 무인으로 세상의 이름을 떨칠 기회, 넘어졌던 고구려를 맨 앞에서 견인해갈 기회. 10년이 넘는 세월 오로지 이날만을 꿈꾸며 하루도 빠짐없이 창과 칼만을 쥐고 살아온 터였다. 잡생각을 털어낸 그는 열띤 눈으로 백제가 있는 남쪽을 바라보며 칼을 쥔 손에 힘을 주었다.